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절친 민지가 느닷없이 소개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에 김현수 대리라고 완전 훈남이 있거든? 아무리 봐도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제가 살짝 놀라서 웃으며 물었어요. 나랑 잘 어울린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남자 볼 때 바람기 있는지 없는지 엄청 따지잖아. 근데 현수 대리도 그런 거 완전 질색하더라고. 그런 면에서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제 말에 민지가 특유의 개구진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 여직원 중에 완전 부잣집 딸이 한 명 있거든? 그 여직원이 차도 엄청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고 집이 진짜 대단한가 보더라고. 그런 부잣집 딸이 왜 굳이 회사를 다니는 거야?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사랑구실해야 한다고 회사에서 적어도 3년은 버텨보라고 했대. 그 와중에 머리도 좋은 건지 서울대를 나왔더라고. 아마도 나중에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듣기로 부잣집 자식들은 부모 믿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서울대를 나온 거면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한 거네? 우연히 그 직원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원래부터 머리가 좋았던 모양이야.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암기력도 엄청나서 한 번 보면 거의 다 외우더라고.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도 아주 유명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전교 1등 하는 애 보면 참 신기하긴 하더라.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천재는 못 이기겠더라고.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 고등학교 때 김나은 걔도 좀 넘사벽이긴 했지. 너 그때 걔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잖아. 그래도 이영주 선생님 덕분에 멘탈 잡을 수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 아니었다면 아마 선생님이 될 생각도 못했을 거야.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이영주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민지가 웃으며 입을 뗐어요. 지금 돌이켜봐도 이영주 선생님은 진짜 좋은 분이셨지. 네가 나은이보다 성적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의대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선생님이 된 건 많이 아쉬웠어. 제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뭐 아무나 하냐? 피만 봐도 몸이 덜덜 떨리는데 내가 무슨 의사를 하겠어. 이영주 선생님처럼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내가 선생님을 하고 있는 동안 단 한 명이라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면 난 그게 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제 말에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고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막상 선생님이 되어보니까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 이영주 선생님이 그만큼 대단하셨던 거야. 그때 제가 허공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기자 민지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개팅 얘기하고 있었잖아.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 부잣집 딸이 머리가 좋다는 얘기까지 했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맞다. 거기까지 얘기했었지. 암튼 그 부잣집 딸이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거든? 게다가 얼굴도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예뻐. 키도 크고 몸매도 완전 좋고. 그러다 보니 남직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 다들 그 직원 마음에 들려고 난리도 아니거든. 그 정도면 눈이 엄청 높은 거 아니야? 그치, 눈이 엄청 높아. 안 그래도 회사에서 완전 잘생기고 스탠포드 대학 나온 남직원이 있는데 그 남직원이랑 사귀었거든. 근데 얼마 뒤에 그 부잣집 딸이 양다리를 걸치다 발각돼서 결국 헤어졌더라고. 민지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람피는 인간인데 진짜 최악이다. 민지도 조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들어보니까 남자 둘 다 마음에 들어서 모두 갖고 싶었대. 무슨 그런 미친 여자가 다 있다니? 제 반응이 더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더니 더욱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자들을 그냥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암튼 그러다 결국에 그 남자랑 헤어졌는데 그리고 나서는 김현수 대리한테 또 코리를 치기 시작했어. 근데 현수 대리가 절대 안 넘어가더라. 그 대목에 살짝 흥미가 생겼는데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남자들이 흔들리기 마련인데 김현수 대리라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긴 했으니까요. 제가 놀란 듯한 표정을 짓자 민지가 신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현수 대리 보고 다들 대단하다고 한다니까. 거기다 며칠 전에 회식 자리에서 현수 대리한테 직접 들었는데 현수 대리는 그런 여자들 정말 끔찍하게 싫어한다고 하면서 치를 떨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듣다가 문득 네가 생각이 나더라니까. 반응이 완전 너랑 똑같았거든. 그래서 내가 서연이 네 얘기를 살짝 꺼냈어. 소개팅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야. 민지가 계속해서 신난 얼굴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싶어 살짝 불안한 마음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너 혹시 내가 모태솔로라는 얘기까지 한 건 아니겠지? 제 말에 갑자기 민지 표정이 굳어지더니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어요. 어? 아, 그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 조금 하긴 했어. 넌 친구란 애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제가 버럭 외치자 민지가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내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현수들이 더 모태솔로라고 하더라니까. 민지가 큰 소리로 외쳤기에 제가 눈을 크게 뜨며 다시 물었어요. 뭐? 그 사람도 모태솔로라고? 현수 대리 말로는 진짜로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면 사귀고 싶지 않대. 그 말 듣는데 네가 생각나서 소름이 끼쳤다니까? 그 말은 너도 항상 하던 얘기잖아. 민지의 말을 들으며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귀고 싶지 않다는 말은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꽉 막혔다는 말과 함께 답답하다는 소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졌다는 게 그저 신기하고 마음이 참 묘하기만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게는 꽤나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새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힘을 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 분들이 계셨습니다. 친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까지 모두 우리 편이었으니까요. 보통 부모라면 아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아들 편을 들기 마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모녀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이후에도 두 분은 단호하게 우리 편을 들어주셨고 오히려 아들인 아버지와 연을 끊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두 분이 보여주셨던 용기와 결단력은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만 들 뿐이랍니다. 얼마 후 고모에게 들은 소식으로는 아버지가 그 상간녀와 재혼을 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고 그 상간녀와 함께 의기양양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와 인사를 드리려 했던 모양이지만 두 분은 아버지와 그 상간녀를 내쫓았고 아버지와는 영영 연을 끊고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엄마가 두 분을 계속 챙겼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엄마에게 많이 의지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가 두 분을 모시고 계셨고 간병도 엄마와 고모가 다 했으니까요. 한참 시간이 흐르고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마치 친부모님처럼 엄마가 두 분의 장례식부터 제사까지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엄마와 고모에게만 모든 재산을 남겼기에 두 분의 강단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버지는 두 분의 장례식 때 얼굴도 비치지 않았으니 두 분은 이미 아버지가 그럴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가족들 덕분에 부족함 없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런 우리 가족을 보며 이해하지 못할 인연이라며 뒷담화를 하기도 했지만 꼭 피를 나눠야만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의 인연은 참 특별하기만 했습니다. 문득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자 민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현수 대리 만나볼 거지? 너랑 비슷한 사람 만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 민지의 말을 곱씹으며 선뜻 대답을 못했는데요. 민지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남자를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자랐던지라 늘 남자라는 존재를 의심만 한 채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민지가 소개해준다는 현수라는 남자는 왠지 조금 다르게 느껴졌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서 궁금함과 약간의 기대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조용히 듣고 있자 삼겹살을 열심히 굽고 있던 민지가 집게를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힐끗 쳐다봤어요. 역시나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소개팅 얘기 꺼내니까 현수 대리도 너랑 같은 표정을 짓던데 둘이 진짜 천생연분인 것 같네?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농담처럼 말을 건넸고 제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우선은 한번 만나나 볼게. 이런 날은 원래 술 한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오늘은 특별히 술 한잔 마실까? 내일 수업 있잖아. 그건 절대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민지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옆에 있던 콜라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민지는 참 좋은 친구입니다. 배려심도 많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친구였어요. 그럼 민지에게 항상 고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콜라를 마시던 민지가 잠시 저를 쳐다보며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현수 대리한테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말이야. 아쉬운 거라니? 그게 현수 대리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엄청 고생하고 살았던 모양이야. 그럼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야? 현수 대리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대. 그래도 아버지 이름으로 된 보험금이 있어서 겨우 대학 다닐 수 있었다더라고. 그런데도 대학 때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대. 아무튼 대단하긴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지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소개팅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현수 대리 말로는 그동안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 눈빛이 바뀌었다나 봐. 그래서 소개팅 하기 전에 너한테 미리 말해주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굳이 소개팅 안 해도 된다고 전해달래. 아마도 그런 배경을 듣고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미리 말해주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바람나서 딴 살림 차린 마당에 그게 뭐 대수라고. 난 상관없어. 그치? 상관 안 할 줄 알고 있었지만 그냥 한번 물어본 것뿐이야. 민지가 안심한 듯 미소 지으며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뒤 드디어 소개팅에서 현수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 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묘한 호감을 느꼈고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소개팅을 하기 전에는 정말로 모태 솔로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직접 만나보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는 어딘가 모르게 저와 닮은 점이 많았고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비슷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고 사귄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을 정도로 정말 잘 맞았어요. 엄마가 무척이나 궁금해했기에 얼마 뒤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갔는데요.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난 뒤 엄마가 화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쩜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인다. 그지? 나도 처음 봤을 때부터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니까.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남자친구 한 번 안 사귀길래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단번에 괜찮은 사람을 데려오고 아주 창하다 창해. 내가 원래 똑순이잖아. 엄마가 피식 웃으면서도 살짝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넌 다 좋은데 너무 똑순이인 게 문제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해서 그게 걱정이야. 앞으로는 너무 악바리처럼 살지 말고 살살 살도록 노력 좀 해봐. 제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격이라 그게 쉬운 게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 제 말을 들으며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혹시라도 현수가 실수라도 한 번 하면
쥐잡듯이 잡지는 않을까 걱정이야.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도 하고 그런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아령도 필요한 법이야. 걱정 마. 난 바람만 안 피면 웬만한 건 다 이해해 줄 거니까. 제 말에 엄마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는데요. 어릴 적 아버지의 일로 아픈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급히 말을 돌렸어요. 그리고 현수 씨가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했는데 내가 괜찮다고 했어. 말만이라도 참 고맙더라고. 그렇게 마음 써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순간 엄마 눈시울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가까운 친척들만 모시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민지가 어찌나 잘 챙겨주던지 덕분에 더없이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민지네 가족들까지 총 출동해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더욱 뜻깊고 따뜻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고 저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따뜻하고 자상하게 대해줬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민지 역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민지 남편도 참 자상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넷이 종종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지와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이었기 때문에 민지는 가끔 엄마 집에도 자연스럽게 들르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그날도 민지가 엄마 집에 다녀간 모양으로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민지가 왔다 갔어. 민지 오늘 회사 안 갔대? 오늘 연차 내고 대전에 다녀왔대. 내가 빵 좋아하는 거 민지도 잘 알잖아. 무슨 빵을 산더미처럼 주고 갔어. 퇴근하면서 좀 가져가던지. 아니 무슨 빵을 그렇게나 많이 사온 거야? 거기 빵이 그렇게나 유명하다고 종류별로 다 사왔다나 봐. 이모네도 나눠주고 했는데도 아직도 엄청 많아. 근데 빵이 참 맛있더라. 그 말에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민지가 원래 성격이 워낙 밝고 배려심이 많은 친구라 엄마도 민지를 딸처럼 생각하며 잘 지냈거든요. 제가 연수를 가거나 할 때면 스스럼 없이 제 방에서 자고 가기도 했고 엄마는 그런 민지를 정말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날 퇴근 후 엄마 집에 들러보니 정말 온갖 종류의 빵이 다 있었어요. 달달한 것부터 담백한 것까지 민지가 엄마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른 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엄마와 저는 밤 늦게까지 빵을 나눠 먹으며 민지 이야기로 한참을 웃었답니다. 민지 같은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그런 민지를 딸처럼 생각해 주는 것, 그 모든 게 참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 날 친정에 갔더니 엄마 얼굴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에 환한 미소로 맞아주던 엄마가 그날따라 한숨을 깊게 쉬고 있었거든요. 엄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걱정스러운 마음에 얼른 물어봤는데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엄마가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라며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엄마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터라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금세 알아챘습니다. 갑자기 놀라는 게 뭔가 이상한데? 엄마, 사실대로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계속해서 캐물었더니 잠시 머뭇거리던 엄마가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별일은 아니고 나도 이제 일을 더 하고 싶어. 네가 교사되고 나서는 일을 못하게 해서 내내 집에서 놀았잖니.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일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어? 엄마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와 고모에게만 재산을 남기셨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그 상간녀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법을 들먹이고 협박을 하며 난리를 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엔 고모와 엄마의 단호한 태도 덕에 어느 순간 조용해졌고 그렇게 유산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다니던 아버지와 상간녀가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엄마에게 지나가는 말로 듣기로는 고모로 인해 아버지가 억지로 합의를 했다는 말만을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 우리의 생활도 안정이 되었고 엄마는 지금까지 소소하게 일을 하긴 했지만 갑자기 베이비시터 일을 한다는 말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겨주신 걸로 충분하잖아. 근데 갑자기 왜 일을 한다는 거야? 그냥 일을 하다 보면 활력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 거기다 아이 돌보는 일은 더 보람되고 그럴 것 같아. 그래도 갑자기 베이비시터를 한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해서 그렇지. 제가 놀란 마음에 엄마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평소 엄마는 아이를 돌보거나 베이비시터 같은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엄마 말에 따르면 이모 아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아이 맡길 곳을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돌봐주기로 했답니다. 엄마 말을 듣다가 제가 불만스레 입을 뗐어요. 엄마, 아이 돌보는 일이 쉬운 게 아닌데 그 힘든 일을 뭐하러 하려고 그래. 그러다 건강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애 보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걱정할 거 없어. 사실 그동안 네가 일하지 말라고 해서 내내 먹고 놀았더니 지겹기도 하고 나도 뭔가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 나 또 익힐 겸 아이를 몇 번 봤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다니까. 오랜만에 엄마가 기운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뒤에도 제가 몇 번이나 말렸지만 엄마는 베이비시터 일을 시작했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꽤 즐거운 듯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낯을 가리던 아이도 엄마에게 익숙해지면서 까르르 웃기도 한다며 많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기에 민지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엄마가 베이비시터 일을 시작했거든? 갑자기 남의 아이를 돌본다고 하니까 좀 걱정도 되고 솔직히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지. 제 말에 민지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며칠 전에 잠깐 들렀다가 알게 됐어. 너도 엄마가 베이비시터 하는 거 알고 있었단 말이야? 지나가는 길에 과일 좀 사다 드렸어. 미안하게 뭘 자꾸 사다 드리고 그래. 네가 착각하나 본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끈끈한 관계거든? 너 연수 가고 그럴 때마다 둘이 밤새도록 고스톱치는 그런 관계다 그 말이야. 밤새도록 고스톱치는 게 자랑이다. 제가 고개를 내저으며 웃고 있자 민지가 밝게 웃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날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엄청 예뻐하시더라고. 그치만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야.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민지가 제 손을 잡으며 설득했습니다. 네 걱정도 이해는 가. 그런데 생각해봐. 그동안 어머니가 내내 심심해하셨잖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큰 활력소가 될 수도 있어. 그럴까?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어머니가 너 키우면서 바쁘게 살아오셨잖아. 근데 이제는 네가 다 커서 결혼까지 하니까 공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쩌면 아기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채워줄지도 몰라. 그날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엄청 행복해 하시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슬며시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지 덕분에 엄마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베이비시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힘들어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예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나름 즐겁게 일하고 계신 듯해 보였어요. 엄마는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수시로 자랑을 했고 그 아이 덕분에 하루하루가 참 보람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정에 들렀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낯선 사람이 보여 순간 당황했어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엄마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그 여자가 깜짝 놀라더니
인사를 하고는 아이를 안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도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려는 듯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그런 엄마를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밥까지 차려준 거야? 엄마가 약간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고생하면서 살고 있길래 있는 반찬으로 같이 먹었을 뿐이야. 잘 챙겨 먹지도 못하는지 밥 챙겨주면 허겁지겁 먹더라고. 그 말에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나보다 어려 보이던데 결혼을 빨리 한 모양이네? 엄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라. 유리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더라니까. 애기 엄마 이름이 유리인데 아버지는 벌써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고등학교 때부터 병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대. 부모가 없으니 홀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 엄마가 유리라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하나 털어놓았는데요. 유리 씨는 어린 나이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카페에서 일하던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서로 의지하며 가까워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둘 다 부모가 없는 상황이라 힘을 모아 열심히 아이를 키워보자고 결심했다네요. 하지만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유리 씨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유리 씨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했습니다. 순간 엄마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 사연을 들으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물이 맺힌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잘 알아보고 시작한 거 맞는 거지? 요즘 워낙 세상이 무서우니까 잘 알아보고 해야 해. 그러자 엄마가 손살을 치며 대답했어요. 걱정할 거 없어. 이모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니까 믿을만해. 유리가 힘들게 사는 게 딱해서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야. 예전에 나도 혼자서 너 키우면서 진짜 고생 많았거든. 잠시 후 엄마가 조용히 당부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올 때 미리 말을 하고 오도록 해. 갑자기 네가 오니까 유리가 놀라서 밥도 다 못 먹고 가버렸잖아. 배고플 텐데 걱정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조용히 조언을 건넸어요. 그치만 너무 정주지 마. 엄마는 정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그렇게 정주다 보면 나중에 엄마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그 모녀에게 감정이입이 된 듯해 보였어요. 안쓰러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홀로 저를 키웠다 보니 유리라는 사람에게 더욱 감정이입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엄마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유리 씨가 주위에 도움 하나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더욱 챙겨주고 싶은 듯 해보였으니까요. 그런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지우를 마치 친손녀처럼 아끼고 보살폈고 어느새 유리 씨와도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고 그냥 잠시 맡아주는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지우에게 애정을 쏟아가는 엄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교차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저와 통화를 할 때마다 유리 씨와 지우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하루는 엄마가 유리 씨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지우 엄마 유리가 사람 됨됨이가 참 착하고 똑똑하더라니까. 부모만 잘 만났으면 정말 크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지 뭐니. 엄마는 유리 씨의 상황을 이해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유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아주 잘했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사교육도 못 받았는데도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고. 보통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 엄마는 마치 자랑스러운 제자나 조카를 이야기하듯 유리 씨에 대해 깊은 애정을 드러냈어요. 엄마의 목소리에는
이미 두 모녀에게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제가 뭔가 더 물어보기도 전에 엄마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지우가 또 어찌나 귀여운지 몰라. 이제 나만 보면 두 팔 벌려서 달려오는데 그런 걸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린다니까. 엄마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정이 너무 많아 나중에 유리 씨와 거리를 두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엄마가 그토록 기뻐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니 차마 내색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미처 엄마에게 전화를 못하고 친정으로 향했는데요.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순간 멈칫했어요. 집안에서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어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한 채 급히 벨을 눌렀고 집안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조용해지더니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다시 벨을 누르자 엄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바꿨어? 엄마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바꾼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순간 엄마가 당황한 얼굴로 제 눈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남자는 무슨 남자야. 그거 TV 소리였어. 하지만 엄마의 표정은 왠지 어색했고 거실로 들어서니 유리 씨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다가 저를 보고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가볍게 인사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한쪽에 남자 신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신발을 유심히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신발 같았습니다. 남편이 즐겨 신는 신발과 똑같아 보였거든요. 신발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결국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현수 씨 여기 있는 거야? 엄마가 잠시 말끝을 흐리며 뭔가를 고민한 듯 해 보였는데 그 순간 안방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된 채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야, 왔어? 자기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남편이 머뭇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기만 했고 그 틈에 엄마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기 김서방이 한우를 사왔더라고. 세상에 이런 사이가 어딨겠니 그래? 엄마가 눈치를 보며 덤덤하게 말했지만 뭔가 억지로 웃음을 짓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엄마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바라보다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지우가 남편의 다리를 붙잡으며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아빠! 지우의 그 한마디에 집안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유리 씨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순간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되짚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설명을 기대했지만 남편은 그저 머리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말할 수 없이 무거워졌고 한동안 그 자리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갖 감정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도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가 저를 속일 리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리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유리 씨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절박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사실은 유리가 내 동생이야. 동생이라니? 자기 외동이라며?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쉰 뒤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외동인 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사실은 엄마가 살아계셨더라고. 그 말을 듣고 한참이나 얼떨떨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이 그제야 무거운 비밀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모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엄마가 아버지를 두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던 거래. 그 이후 두 분은 이혼을 하셨던 거고. 난 그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만 들었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 사이 엄마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유리를 낳았고 유리는 그렇게 엄마와 함께 자랐던 거야. 유리는 나와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 채 성장했고 나 역시 유리의 존재를 전혀 몰랐어. 남편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됐어. 사실 그때는 우리 둘 다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장례식만 치르고 그냥 남남으로 지내기로 했었는데 그때 유리가 고등학생이었거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유리를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이부남매 유리를 오며 가며 챙겨주곤 했어.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가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거나 아르바이트로 힘들어하는 유리에게 용돈을 보태주는 정도였어. 그때까지도 저는 그저 멍한 상태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가족사와 유리 씨의 복잡한 사연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남편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랑 결혼하고 나서는 유리랑 연락을 끊었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는데 당신이 존재도 모르는 유리를 자꾸 챙기는 게 옳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유리에게도 이제 서로의 삶을 잘 살아가자고 했어. 그럼 왜 다시 연락을 한 거야? 남편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유리가 울면서 지우가 많이 아프다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때 너무 놀라서 바로 달려갔거든. 지우 상태를 확인한 뒤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한동안 유리와 지우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걸 자기한테 말하기엔 너무 복잡한 일 같아서 숨겼던 거야.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공기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과거와 이부 남매에 대한 책임감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기만 했는데요. 유리 씨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남편 역시 죄책감이 깃든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은 남편이 유리 모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민지가 보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지우를 안고 유리 씨와 함께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을 우연히 민지가 목격했던 모양이었어요. 하필이면 유리 씨가 민지네 친정 근처에 살고 있어서 기가 막히게도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한참 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했어요. 심지어 남편이 지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지가 고민 끝에 몇 장의 사진을 몰래 찍어두고 집으로 돌아갔고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엄마와 상의하기로 마음먹었다네요. 혹시나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장 저에게 말하지 않았고 일단 무슨 일인지 더 확인해 보려고 했답니다. 결국 엄마와 민지가 남편을 불러놓고 사진까지 보여주며 묻자 남편이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었다네요. 남편은 유리 씨가 이부 남매라고 고백했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유리 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지가 참 대단했던 것이 남편에게 지우와의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유리 씨와도 유전자 검사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다네요. 그렇게 며칠 후 유전자 검사를 확인한 후에야 남편의 말을 믿었다는 말에 민지가 저를 정말 많이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엄마는 두 모녀가 계속 마음이 쓰였는지 결국 유리 씨 집 근처를 서성이며 두 모녀를 지켜보게 됐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은 유리 씨가 지우를 안고 편의점으로 가는 모습을 엄마가 보게 됐는데 유리 씨가 삼각김밥을 사서 허겁지겁 먹으면서 눈물을 쏟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유리 씨에게 다가가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네요. 엄마는 유리 씨와 지우를 집으로 데려와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주었고 뭔가 마음이 지친 유리 씨는 오랜만에 편히 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날 반나절 동안이나 곤히 잠들었던 유리 씨가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엄마는 유리 씨와 지우를 가족처럼 여기며 지우를 돌봐줄 테니 유리 씨에게는 일자리를 구해보라고 권유하기까지 했다네요. 한참 동안 듣고 있던 제가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도 말을 했어야지. 그게 전에 민지가 너한테 물어봤다며. 만약 네 아버지처럼 딴 살림 차려서 집 나갔던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너한테 챙겨주라고 하면 어떨 것 같냐고 물었을 때 네가 딱 잘라서 그런 상황이면 이혼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때가 되면 서서히 말을 하려고 하긴 했었어. 엄마의 말에 민지가 전에 그런 말을 꺼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민지가 농담으로 하는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단호하게 답했던 것이었는데 민지가 제 마음을 떠보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결국 제가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야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현수 씨 동생이라면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진 않았겠지. 그 말을 듣자 남편과 유리 씨가 그대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숨겨왔던 죄책감과 후회가 복받친 듯했고 유리 씨 역시 홀로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눈물이었어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동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동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매몰차게 모른 척할 순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유리 씨, 아니죠. 시누이는 짐을 싸서 엄마 집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원래 살던 곳이 반지하라 지우를 키우기에는 여러모로 환경이 좋지 않았기에 엄마가 나서서 시누이의 짐을 챙겨서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엄마가 흔쾌히 시누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제가 조심스럽게 걱정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굳이 엄마 집에서 같이 살 필요가 있을까?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엄마가 말했어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를 딸처럼 챙겨주셨어.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너도 알잖니. 그런데 유리는 김서방 핏줄인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어. 사람은 받은 만큼 세상에 돌려줘야 하는 법이야. 나도 네 할머니 할아버지께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 엄마의 단호하고도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더 이상 반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는 엄마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시누이와 지우를 마치 친딸과 손녀처럼 돌봐줬어요. 시누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우를 챙겨줬고 시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우도 저를 고모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지우를 돌보게 되었는데요. 지우가 제게 자랑하며 말했어요. 꼬모는 이거 없지? 장갑 말하는 거야? 할머니가 이 장갑 직접 만들어줬어. 엄청 이쁘지? 그렇네. 엄청 예쁘네.
꼬모는 이런 거 만들어줄 할머니 없지. 지우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가 있는데 꼬모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 없지? 그러게, 고모는 없어서 슬프네. 꼬모, 대신에 지우가 많이 많이 사랑해 줄 테니까 슬퍼하지 마. 지우는 고모도 엄청 많이 사랑해. 그 말에 제가 지우를 꼭 끌어안아 줬는데요. 지우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참 예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지우에게 빠져들었어요. 시누이도 참 예의 바르고 착해서 두 모녀가 더욱 예쁘기만 했습니다. 시누이는 제 조언에 따라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했고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엄마 말처럼 공부를 곧잘 했던 것인지 성적도 좋은 편이랍니다. 며칠 전에도 친정에 갔더니 엄마와 지우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우야, 유치원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지우는 뭘 가져갈 거야? 내 보물은 할머니야. 그러니까 주머니에 할머니를 넣어갈 거야. 그 말에 엄마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쳤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 이런 기적과도 같은 가족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시누이와 지우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